반갑습니다. 작은다육 사랑입니다. 자, 어제 저녁부터 비가 와서 새벽까지 비가 제법 많이 왔습니다. 비 온 뒤에 날씨가 이제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각별히 다육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 이 아이들이 월동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겨울 되면 이제 노지, 거리대나 옥상에서 키웠던 분들 다 이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산이나 남부 경남 쪽은 그나마 겨울에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그냥 노지에 두고 키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큰 추위는 없고, 뭐, 특별히 되게 추운 날은, 뭐, 이렇게 담요를 덮는다든지, 뭐 이렇게 응급조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스티로폴 박스를 이제 그 거리대 폭만큼은 되는 아이들을 구입을 해서 그 안에 넣어서, 저녁이 되면, 딱꿍을 닫아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한다는 분도 있고요. 자, 그래서 앞에도 제가 이렇게 월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가장 쉽게 거리대에서 안으로 들이지 않고 월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거리대에 관한 것만 하지만 어차피 옥상에도 이렇게 놓고 키우시는 분들은 다이가 있으면 다이에 맞춰서 제작을 하셔도 되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응용만 잘 하시면. 자, 그래서 오늘은 거리대 월동하는 방법 들이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월동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특별한 꿀팁을 하나 드릴 겁니다. 그래서 꼭 끝까지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지금 거리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샘플로 지금 하나 응급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부제이기 때문에 완성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뜯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형태만 갖추는 방법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거리대가 이제 덮개가 있습니다. 덮개가 없는 분은 이제 덮개를 만드셔야 돼요. 제일 쉬운 방법이 옷걸이 그 철사가 상당히 강철입니다. 야물기 때문에 옷걸이를 가지고 이렇게 휘어서 만들면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하시는 분들은 요 거리대에 뚜껑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큰 포인트는 비닐을 안에 까야 됩니다. 밑에 까는 게 아니라 밑으로 해서 치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비닐을 깝니다. 그리고 덮개 부분은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걸 안에서 치면 비닐이가 이렇게 꺼지잖아요. 그래서 비닐이나 이런 부직포를 같이 사용을 하는데 비닐이와 부직포 바닥 부분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자, 덮개 부분은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자, 그리고 비닐을 칠 때는 항상 가쪽에 여유가 있게끔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빨에 딱 맞게 만들면 그 틈새로 바람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는 노지에서 그대로 월동을 하기 때문에 후풍, 바람이 들어가면 효과가 없어져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끝부분은 이렇게 한 10cm 정도 여유를 두고 제작을 하시는 게, 쉽게 말을 하면 덮개를 이렇게 덮었을 경우에 덮이는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한 10cm 정도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바람이 안 들어가요. 이런 부분을 꼭 염려를 해 두셔서 만들어야 됩니다. 똑같이 잘라버리면 이 틈새로 일일이 이게 묶을 수가 없잖아요. 덮을 때마다. 뺄 때는 또 잘라내야 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덮개에 여유를 두고 이렇게 만들면 굳이 이거를 고정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안에 주로 이제 뭐 부직포도 좋고
집에 얇은 이불이 있으면 일부러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일부를 잘라서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이런 부직포로 사용을 하시면 상당히 가볍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 주면 부직포는 배수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해 두셔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옆에 보시면 한쪽은 지금 한 10cm 정도, 그리고 한쪽은 지금 한 4, 50cm 정도 아주 길게 남겨두었습니다. 자, 이거는 거리대가 보통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보면 아파트 거리대를 하면 보통 기본적으로 뭐 서너 개, 많은 분은 뭐 한 6개에서 7개까지 하니까 두 개가 이렇게 붙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에서처럼 이렇게 덮어져야 됩니다. 양쪽으로. 그래야만이 바람이 안 들어가겠죠. 후풍이 없겠죠. 이걸 똑같이 잘라갖고 만들어버리면 요 틈새로 바람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쪽을 한 10cm 정도 해갖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덮이게끔 그렇게 하면 바람을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밑에도 그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당겨서 하면 양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직포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형태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길게 한 게 예를 들어서 덮개를 이렇게 덮었을 경우에 이제 한쪽 부분은 끝부분은 막아야 되잖아요. 완전히 밀폐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덮었을 경우에 완전히 덮이서 한 10cm 정도 여유가 있을 정도로 그래야만이 이 아이가 완전히 밀봉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아이들이 냉해를 입지 않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비닐이와 부직포를 가지고 만들면 영하 한 4도, 5도는 끄떡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노지에서 적응이 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추위는 견딥니다. 그런데 이제 비닐이와 이렇게 부직포를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한 4도, 5도까지는 끄떡없이 견딜 수가 있어요. 그 문제는 이제 날씨가 너무 추웠을 경우에 보통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기껏 해봐야 5도, 6도가 이제 제일 많고 보통 그 다음에 1년에 한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게 한두 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윗지방 분들은 뭐 영하 10도 떨어지는 게 예사잖아요. 자,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10도 떨어지는 날만 골라갖고 이걸 안으로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안에다가 이 좁은 공간에 히터를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저번에 그 난방기 대 설명을 한 그 기계를 설치는 하면 가능은 합니다. 한 대 정도 같으면 여기에 뭐 한 6, 7대 다 설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근데 문제는 전기세도 아무래도 많이 나올 거고 난방기다 보니까 그 다음에 구입하는 비용도 있을 거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를 활용을 해서 이게 난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걸 제가 어떻게 착안을 했는가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골인데 섬이었어요. 욕지도라는 아주 남해보다 더 먼 아주 최남단인데요. 남해 최남단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섬입니다. 그 섬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학교 다닐 무렵에 그 전기가 시간제로 들어왔어요. 중학교 때까지 발전기를 돌렸어. 그럼 저녁 6시나 7시 되면 전기가 들어오고, 밤 12시가 되면 전기가 또 꺼지고, 그리고 새벽 또 한 4시 되면 들어왔다가 아침에 한 6시, 7시 되면 전기를 끄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쯤 돼서 이제 해저 케이블을 깔아서 전기가 들어오고 이랬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면 전부 타지로 나가서 객지 생활을 합니다. 객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겨울에 이 난방 비용이죠. 시골에서 섬에서 올라와 가지고 하수 갈 돈이 없어 갖고 자취를 많이 하는데 이 겨울에 난방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지내다 보면 연탄이 뭐 꺼져버릴 줄, 그때는 연탄을 많이 뗐어요. 그래서 연탄이 떨어져서 골방에서 자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주인집 몰래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거를 여기 활용을 하면 충분히 커버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서 전기세도 엄청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전기입니다. 전기. 백열등. 우리가 백열등은 지금 이 아이는 요즘에 새로 나온 거라서 열이 좀 덜 나깁니다. 덜 나면서 이제 안전성은 뛰어나고 이렇게 전기가 나갈 확률이 적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백열등을, 옛날 백열등은 잘 터지죠. 안에 피라미드가. 자, 그러면 이 새벽에라도 터져서 꺼져버리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잘 터지지를 않아요. 아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등입니다. 이 등 하나만 이렇게 넣어놓고 사용을 하시면 아주 따뜻합니다. 풍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요 등 하나 같으면 이렇게 제일 큰 거리대에 하나만 충분해요. 남을 거예요. 아마 2개 정도까지는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2대 정도까지는 연결을 했을 때 요 등 하나면 충분합니다. 단지 이제 밝기가 얼만큼 밝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한 60W 정도, 60W 정도의 전기 같으면 요 한 2개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이게 저희들 학창 시절에 그 난방비가 없어서 골방에서 잘 때 요는 전구담화 하나를 이불 속에 넣고 자면 엄청나게 따뜻해요. 근데 단지 이게 이제 위험한 게, 지금은 이렇게 단단하게 나오지만 그때는 그냥 얇은 담화기 때문에 잘 깨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요 카바가 있습니다. 철물점에 가면 이런 공사장에 요런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카바가 있어요. 쇠로 만든, 철사로 만든. 자, 그런 카바를 같이 씌워주면 훨씬 좋죠.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이 아이들이 열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직포 위에 올려놓으면 불까지는 아니지만 누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아이들이 뭐 깨질 염려는 잘 없어요. 집어 던지는 게 아니고 깔고 이렇게 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직접 이렇게 부직포에 올려두면 누를 수가 있으니까. 자, 우리가 다육이 하시면 화분 받침 다 있죠. 한두 개씩. 그냥 이렇게 올려두시면 됩니다. 화분 받침에. 그리고 뭐 다육이는 화분 받침을 많이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굳이 화분 받침이 없으면 화분 깨진 거 아니면 콩분 같은 거, 요런 거에다가 이렇게 올려두시면 됩니다. 직접 이렇게 부직포에 다이지만 않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면 영하 10도라도 끄떡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구 담화가 한 번씩 갈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열이 나거든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이게 너무 춥지 않은 날 이거를 사용을 하면 오히려 잘못하면 안에 식물들이 뜰 수도 있어요. 열기에. 그래서 너무 밝은 거 뭐 이런 거 사용하시지 마시고 30에서 60W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몇 개이냐, 이 거리대의 개수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옥상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옥상에서도 맨 땅에 놓고 키우시는 건 아니잖아요. 뭐 선반이라든지 이런 따위에 이렇게 할 거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똑같은 요런 형태로 만들면 됩니다. 단지 이제 옥상 같은 거는 맨 바닥에 놓고 계시는 분들은 이 땅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땅에 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밑에 스티로폴 같은 걸 하나 깔고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응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응용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이제 면적이 조금 넓은 칸을 가지고 계신 분은 좀 밝은 거를 한 2개, 3개를 달아 놓으면 엄청나게 열이 많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거리 돼도 안에 넣지 않고 월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도 전기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옛날 전구는 잘 깨져요. 요 피라미드가 안에 피라미드가 잘 깨지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을 사용을 하면 열은 좀 덜 나지만 좀 안전성에서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거리대 월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가능하시면 안에 넣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정 안에 들일 공간도 없으신 분들, 그리고 나는 조금 한두 개 죽더라도 꼭 거리대에서 겨울 내에 예쁘게 키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응용을 하셔서 사용을 하신다면 상당히 효과적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거리대에서 들이지 않고 월동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빼먹는 것 같아서 다시 추가로 촬영을 더 합니다. 자, 밑에 비닐이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물을 줄 때 배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멍이 크게 이렇게 뚫어 놓으면 여기에 바람이 다 들어오겠죠. 이렇게 뚫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열 십자로 이렇게 뚫어 놓으시면, 이렇게 보시면 물은 빠지면서 바람은 어느 정도 차단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큰 것 보면 위에 4개, 밑에 4개 정도 열 십자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 주시면 배수도 잘 되고 또 직접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바람도 막아줍니다. 그리고 부직포는 물이 배수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구멍을 뚫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추가로 촬영을 더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